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연말정산 교육을 좀 해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대해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그려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연말정산 중에 가장 큰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들에 있어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연령과 소득과 거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연령과 소득과 거주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기 전에 맨 처음에 그러면 연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라는 게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나와 배우자가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있어요. 나와 배우자의 위쪽에 있는 분들을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나와 직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옛날에 왕이 나오시면 무슨 말씀 이렇게 왕이 말을 하면 뭐라 그러죠? 존명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위쪽에 계신 분들을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 내 부모님인데 나와 배우자의 부모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자녀를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외우세요. 일단 높은 분이다. 존명. 직계 존속이다 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 존속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올해 2024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6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만 60세. 그리고 직계비속이라는 거는요, 만 20세 이하를 이야기를 하고요. 2004년이죠. 1월 이후 출생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일단 먼저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는 외워두세요. 요거는 모든 다른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본인과 배우자, 우리 결혼할 때 우리 배우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내가 이 사람 부양하고 행복하게 서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20세 넘고 60세 넘었다고 해서 요 사이에 있다고 해서 난 당신을 부양하지 않을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핏줄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처럼 핏줄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내가 돌보는 아이들이 있죠. 위탁 아동이나 수급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 아동은 내가 이 아이를 내 호적에다가 넣지는 않았어요. 입양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6개월 이상 하는 경우를 위탁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내가 이 아이를 20세까지도 계속 돌볼 거야. 난 계속 위탁할 거야 한다면 20세까지도 연장 가능합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더 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첫 번째 연령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를 외우시고요. 본인이나 배우자는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없다. 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요 18세로 보지만 연장해서 내가 20세까지 이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하는 경우에는 2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령은 60세, 20세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20세 이하인 아이들은 대부분 뭘 하죠? 학교를 다니고 있겠죠. 학생은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은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이나 만 20세 이하가 아닌 요 중간의 분들은 본인들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 보는 거고요. 소득의 요건을 보면은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위탁 아동이거나 수급자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 하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소득세에 대해서 정산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6세예요. 너무 귀엽죠? 이 아이가 근데 얼굴이 너무 귀엽다 보니까 키즈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키즈 모델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연 1,000만 원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기가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라, 내가 돌봐주기로 한 배우자라도 본인이 돈을 많이 번다 하면 본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위탁 아동이든 내 부모든 나이는 많으시지만 이분들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얼마 이상이냐? 연간 소득 100만 원, 즉 근로소득만 따졌을 땐 500만 원 이하인 자만 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연령과 소득 요 두 가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여부입니다. 거주 여부라는 거는 함께 내 주민등록상에 있느냐라는 건데요. 직계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는 나랑 같이 살지 않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내가 부양할 의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나 내 아이의 경우,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함께 살지 않아도, 동거를 함께 하지 않아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아이 쪽이 내가 부양해야 될 게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양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이 저기 전라도에 사세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연령이 해당이 된다면 나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외국에 나가 살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위탁아동 수급자의 경우에는 나랑 좀 약간 멀죠. 이분들보다는 멀죠. 그죠? 요 직계 좀비속보다는 조금 멀죠. 그래서 이분들은 함께 동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연령, 소득, 거주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물론 당연히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위탁아동 수급자를 보고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안 돼.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 본인들이 직접 신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연령은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조금 틀리신 분들도 있다. 그리고 거주는
직계 좀비 속은 함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계 형제 자매와 위탁가족 수급자는 함께 해야 된다. 그럼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가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